아까 이제 서미화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5명 중에 물론 이제 전초전에 불과합니다만은 3명이 친명계 후보였던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인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어쨌든 귀추가 주목됐던 건 수석 최고 누가 될 거야. 1번. 그다음에 친천계 3명 다 사나 안 사나. 그렇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친명계 중에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 2명이 누구일까? 뭐 여차여차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그 조직적인 그 수석을 만들어야 된다 이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반에는 예상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표들은 뭐 최민희 의원의 뭐 그래서 왜 졌어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표들이 많아요, 시기상. 근데 지금 이제 왜 졌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싸운 거 뭐 거짓말 뭐 요거 하고 그다음에 김용만 의원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고 한 표 주시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저는 정봉주 어게인 1등하다가 후 이렇게 내려가. 지금 예컨대는 그리고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성윤까지 살리고 싶다 팀 정청래에서는. 근데 이렇게 표가 차이가 나고 6등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잠시 최민희 후보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접어두고 전략적으로 이성윤 후보한테 1번을 좀 주자. 그렇게 굉장히 한가로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같이 내려간다. 그렇게 안분하다가 다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집행부 지도부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하고 사실은 합의도 맞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당대표하고 합의 맞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지향하는 가치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이들의 의사결정이 당원들의 뜻도 같이 하지만 실제 이게 그냥 당만 보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정권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강성 당원만 바라보고 사실 여당이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서로 이렇게 양해가 되는 네. 또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당대표를 여러분들이 찍는 과정 중에서 그 당대표랑 합의 맞는 사람으로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당대표 후보 중에 합의 맞는 사람을 고르는 지혜를 좀 발휘해달라 이런 말씀해 주신 그렇지 건데 않으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특히 이제 주신 수석 거고. 같은 경우는 물론 수석 제도 자체는 없지만 실제 수석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효과부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 수를 더 과반으로 더 넘게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 이제 저희가 1등부터 8등까지 순위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친명과 친청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계산하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보시죠. 그 3인 합산값과 나머지 5인 합산 득표율을 보면은 그 최민희, 한민수, 그 다음에 이성윤 그 세 사람의 비율을 합치면 48.38%가 되는 거고 나머지 5분의 합산 득표율이 51.62%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순위, 2순위를 당대표도 찍는 거고 최고위원 선거 같으면 연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값에 사실은 1, 2순위가 응축돼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송영길을 대표로 찍고 최고위원 누구누구 찍는 거기 때문에 그 매칭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결과라는 게 당대표 선거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정주 기자 어떤 점을 좀 더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이게 1200표 차? 당대표 지금 정청래 후보랑 그 김민석 후보가 1200표 차잖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에다가 송영길 표를 딱 얹으면 저 정도 나와요 이제.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네, 황색이 친명 그리고 이제 청색이 친청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잡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술 가정 음악 시험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모르는 숫자다. 저거는. 요 퍼센트는 호남을 지나봐야 알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큰 전쟁에서 우리가 메인 전쟁을 한번 치러봐야 알지. 근데 호남 표심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죠. 아까 말했지만 투표율이 높아지면 분명히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호남 반도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 게 송영길 후보에 대한 동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레이스 끝까지 송영길 후보가 있고 없고라는 거는 이번 선거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만약에 이거 정말 죄송하지만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선호투표에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1등은 됐는데 선호투표를 합산해가지고 자기네가 지잖아요. 그러면 선호투표 때문에 졌다고 이제 아마 화를 내면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불복할 수도 있다. 예를 그러니까 근데 들면 그 실제 불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왜냐면 이제 법률적으로 뭐 해보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것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선거투표를 안 할 예정이었으면 송영길 의원이 사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팀 그렇지. 김민석으로 뭉쳐가지고 아예 거기에서 내가 이쪽으로 다 몰아준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명분 삼거나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이 선거투표 상황에서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더라면 1, 2, 3에서 고민정 후보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고민정 후보가 3순위가 되면 그러니까 3등이 되면 3등의 2순위는 정청래 후보 표가 됐을 거예요. 야, 이게 우리 노 변호사님 또 정확하신 분인 게 송영길 후보가 사실은 주말에 사실 좋은 결과는 본인한테 아니었죠. 본인 개인 방송을 키고 뭐라고 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뭐라고 말했냐. 만약에 제가 출마를 안 했으면 김용민이나 고민정이 본선에 들어와서 세 사람이 경선을 했을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를 연합해서 공격하면 어떤 모양새가 됐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나왔겠. 딱 이 말한 겁니다, 솔직히.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 김영민 의원도 자기 이번에 당대표 선거 나간다고 했다가 초창기에 딱 접고 그렇지.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변수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송영길 후보가 괜히 김민석 후보 표 가져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양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위험하다 그만둬라 이런 얘기도 지금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떠한 식으로 결선 투표자냐 선거 투표자냐 이 투표 제도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니까 예. 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저는 박선원 최고 후보가 좀 더 약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박선원의 약진 가능성을 점치셨습니다, 지금.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지속될수록 아직까지도 선호 투표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지난한 과정을 겪을수록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후보가 3명이어도 결국 그렇게 합쳐진데 이게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 송영길 후보가 정말 큰일했네 이렇게 그렇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송영길 후보는 기탁금도 날리고 생 고생을 했는데 투표율 얼마 안 나온 채로 그냥 끝나면 아유 또 너무나 큰 희생을 또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제 당원들이 그럼 최고위원을 친송계로 확 밀어줬으면 좋겠다. 아. 대표는 김민석이 되는데 네. 그 많은 공을 세워줬으니까 최고위원은 좀 박선은 확실하게 좀 밀어줬으면 야, 어떨까? 그런데 박선원 의원은 친송계예요? 그렇게 분류될 수 있죠. 뭐 같은 대학 나오신 분은 맞는데 보니까 이게 차이는 송영길 차도 타고 김민석 차도 타고 네, 양쪽 차를 다 타고 양쪽 차를 다 타는 그 후보라고 쇼츠가 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더라고요. 김영호 의원하고 이제 박선원 의원 정도가 이제 신송계로 분류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선원 왜냐하면 지금 전선이 벌써 이제 당 대표는 사실상 약간 대세가 굳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결국은 수석 최고가 누가 되느냐 이거에 더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분위기로 갈 거예요. 갈수록 그러면 이제 지금 1위가 확고하게 있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박선원 후보 그 다음 타자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설명해 주신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지난 주말을 계기로 물론 이정주 기자는 아직 이렇게 점 같은 선거만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지만은 5, 6위 싸움 정말 문을 누가 최고위원 닫고 들어오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까지 집계된 결과만 본다면은 5위의 김용 후보와 6위의 이성현 후보가 뭔가 혈투를 벌여야 될 느낌인 건데 우리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측하십니까? 그 이성윤 후보 사실은 지난 충청도권하고 이번에 부울경 거를 보면은 많이 따라 올라갔거든요. 많이 그래서 올라왔어요. 표 차이가 좀 네.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후보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사실 5등이에요. 근데 이성윤 후보 지금 전북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이제 지역구가 그쪽이니까. 아, 전북에서? 본인 네. 지역구가 그쪽이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 표보다는 좀 더 많이 자기가 이제 받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미안한 말이지만 힘들어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실제 이제 본인이 이 최고위원 하겠다고 나온 걸 가지고 야 너는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나왔고 넌 지금까지는 다 유죄고 넌 지금에 따르면 결국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있느냐, 예를 들면, 어떻게 네. 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꾸 설레발을 치냐 너가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좋냐 막 이제 이런 욕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나도 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면서 욕을 하고 이걸 못하게 찍으니까 되게 좀 불안하기도 하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게 자꾸 청대 명예선거로 자꾸 치러지는 구도가 네. 본인에도 나와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정말 이런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은 명대청이라고 한다. 명청 갈등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명확한 후보 구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5, 6위 싸움이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성윤 후보는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원래 최고위원하고 당대표 선거는 트랙이 달라요. 아예 이거는 뭐 집단지자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층위가 다른 싸움을 하는데 그 전쟁으로 보면 조금 반칙이긴 한데 장수에게 목을 겨눴죠 처음부터 김민석 후보. 그렇지. 네. 바로 대표 후보한테 갔어요. 네, 그게 이제 최고위원 자기 공세가. 트랙의 싸움이라면 제가 좀 이해가 네. 되는데 초장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나의 수장인 정청래 후보의 마음을 받아서 제가 대신 가서 대리전 한번 하겠습니다. 야, 네. 네, 라고 화살을 쐈잖아요. 계엄 당시에 국회 왜 안 왔냐? 그러죠 처음에. 성분이 뭐냐 약이 지금. 예. 네, 감격 얘기하고. 근데 그게 아직도 페이스북이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아, 그걸 안 지웠어요? 안 지우고 아직도 사과도 안 해요. 사실 그거는 처음에는 이게 한 발씩 이동하잖아요. 나중에는 왜 계엄 표결이 늦어졌냐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왜 국회 안 왔냐는 식으로 물어봤죠. 자다가 안 오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가 나중에 저희가 궁금한 건 2시간 동안 뭐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빼잖아요. 근데 이성윤 그러니까 후보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한테 만약에 정말로 그 소위 말해서 장수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고 싶으면 명확하게 매듭을 짓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자기가 한 사실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틀렸다. 네. 그러면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근데 다만 요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는데 은근슬쩍 지금 넘어오고 있죠. 자, 어쨌든 뭐 여기 또 댓글 보니까 뭐 노영이 왜 초치냐 이러고 김영희 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그런 게 하는데 아니지 뭐. 여기서 그런 얘기 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김용 북콘서트 사회도 봤던 사람이에요. 사회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자꾸 예. 이렇게 말의 의미를 자꾸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되게 불안해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도와줘라. 그런 그리고 취지예요. 중요한 예. 거는 3대 2든 4대 1이든 간에 과반이 넘어서 이 지도부하고 같은 계열의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였고 성종성님 같은 경우에 소처럼 열일하시는 노영희 변호사님 힘내세요. 노영희 TV는 딴지 세력이 침투해서 노 변호사 힘드실 거예요 했는데 제가 구독자 수 확인해 보니까 아. 정말 무려 3만 명이나 지금 네. 감소해가지고 사상 최대 노영희 TV 오픈 이래 사상 최대의 위기를 좀 겪고 계시다. 맞아요. 최근 코스피랑 비슷하시네요. 너 비굴 여기는 근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그래서 경향TV 보시는 분들 중에 노영희 TV 그러니까 구독 안 하시고 구독 안 하신 계시면 분들. 빨리 네. 와서 구독해 해주십시오, 주시면 해주십시오.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성만님은 노 변호사님 이런 모습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9067님은 북콘서트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 구경 앵커님에게 사인 받아서 아직까지도 기분이 야, 좋은데 구경 사인도 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아, 멋있어요. 몇 장 했어 이제. 변호사네요. 야 근데 또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은 명민준 씨 팬이 역시 많더라고요. 명민이 잘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디를 소개 안 해드리겠지만은 내 최애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차애가 명민준이야 이런. 아, 팬이. 어마어마해요. 명민준 씨. 명민우 씨가 저랑 진짜, KBS에서 예. 같이 방송했거든요. 아. 그때 그 더 로직이라고. 알아. 예. 그때 나랑 같은 팀이어가지고 우리 엄청나게 같이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같이 했는데 되게 똑똑하고. 아 똑똑해요 되게. 그리고 되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걸 읽는 눈도 되게 좋고 대단합니다. 겸손하고. 겸손하고. 예. 그리고 이제 키보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들에서 조국바라기 방송만 하네요.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정주 기자가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